자, 우리가 공인중개사법 2학년에서 상인법 관련한 주제 1년에 최대 한 문제 구성되게 되는데 역시 민법 파트에서 같이 논의가 되게 되죠. 그래서 24회 때 문제 전혀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상인법의 적용 범주, 고액 임대차 이런 얘기인데 계속 법이 바뀌어요. 그래서 서울시 기준 지금 이제 고액 임차에는 환산보증금 9억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되는데 이건 이제 그 사이에 문제를 계속 제가 수정을 하는데 그때마다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역별로 금액을 아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우리가 상인법의 적용 범주 관련해서 자, 고액 임차인에 대해서는 상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중에서 암기하실 게 임대차 기간에 관한 조항 적용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가 자, 임차권 등기 등에 관한 조항, 기후 등은 어떻다 적용을 하지 않는다. 요렇게만 이제 가셔야 돼서 임대차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1년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 임차인만 1년 미만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상인법에서 임대차 기간에 관한 조항이라고 해석합니다.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거. 자, 상인법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해서 대항력 확보하고요. 그 다음에 세무서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서 자, 확정일자가 있게 되면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을 우선 변제권. 그러나 고액 임차인에 있어서는 따로 이 전세권 설정 등기에서 자기의 권리를 보전받는 건 별개의 문제로 소위 상인법에 있어서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임차권 등기행위도 마찬가지죠. 역시 고액 임차인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 요 정도의 의미에서 고액 임차인 등에 관한 주제인데 의미 없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하게 되면 상인법이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의뢰인에게 한 설명 옳은 것을 해서 자,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등기하게 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자, 우리가 등기를 하게 되면 뭡니까? 저표라고 해서 그 날부터 어떻다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건 이제 임대차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바로 뭘 하게 되면 대항력 우선 변제권이 있게 되면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요 얘기와 같이 연계가 되어 있고요. 등기를 하게 되면 저저표에 따라서 바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해서 1번 틀렸고요. 2번 질문요. 임차인은 대항력과 확정 일자를 갖춘 경우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뭐가 있다는 얘기야?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게 될 것이고 경매에서 매각된 임차 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더라도 배당에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해서 아까 우리 주임법 할 때 나왔던 얘기죠. 바로 지금 임차인이요. 우선 변제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그 낙찰받은 매수인한테 목적물을 인도해야 되고 매수인이 법원에 연락을 해주면 그때 가서 다 이 보증금을 배당해서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해서 요거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더라도 해서 틀리게 뽑아냈고요. 임대차 기간 6개월 정했을 때 임차인만 어떻다 그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해서 3번 틀리게 뽑았고요. 임대인은 6개월 미만의 1년 미만의 기간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할 것 해서 자, 4번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됐을 때 존속기간 안 날로부터 1년 아니라 갱신된 날로부터 얼마? 1년 이렇게 돼야 되겠죠. 해서 만약에 5월 3일 날 묵시의 갱신 기존의 임대차가 종료가 되고 새롭게 출발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1년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임대인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건 행사 기간 내 임차인을 대위해서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요건 행사할 수 있다 해서 요걸 옳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갱신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 자, 기본적으로, 3기부 차입 연체 없다라든가, 동의 없는 전대차를 하지 않았다든가, 혹은 뭐가 있을까요? 자, 고의과 또는 과실로 중대한 파손 등을 하지 않았을 때 바로 갱신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동의 얻은 전차인도 어떻게 할 수 있다? 갱신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적법한 전차인이 되기 때문에. 다만 직접 자신이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 바로 임차인을 대위해서 다 갱신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갱신 요건 행사할 수 있다 해서 답은 5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아주 까다로웠던 문제는 여기서 옳은 것을 고르셔서 중간중간에 다 함정받고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상인법에서 제일 어렵다고 보는 게 동의 있는 전체. 얘가 2번이니까 답을 뽑아요. 틀린 사이에서 아주 중요한 쟁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겠습니다. 등기를 하게 되면 바로 어떻다?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두 번째, 자, 지금
지금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이라는 사람, 이 목적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해야만이 어떻다 보증금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법원에서 배당금을 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임차인만 1년 미만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자, 묵시적 갱신이 됐을 때 당연히 기존 임대차 종료한 날, 다음 날부터 해서 1년간의 기간으로 본다 해서 이렇게 해서 답은 5번으로 구성을 했던 사례.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기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을 해서 권리금 계약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는 계약, 오른편. 임차인의 차임 연책이 3개 차임액에 달할 때 임대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해서 오른편. 해서 주임법에서는 2기고요. 상임법은 3기. 다만 주임법에서는 해지라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코로나 관련한 파트에서 이제 6기 이렇게 6개월 얘기까지 연체도 된다. 요게 이제 요걸로 보도가 됐었고요. 그 얘기는 뭐 그 다음 얘기고. 자, 국토부 장관 고시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 권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1번, 3번, 4번 이런 것들은 아무 쓸데없는 소리가 되는 거죠. 억지로 지금 오지선다. 그래서 자, 5번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 이게 뭔 소리야? 저당권보다 선순위 권리자인 임차권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상임법에서 대항력이라는 용어가 또 주임법에서 대항력이라는 용어가 주민등록 이전하고 또는 자,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대항력이 발생한다. 이 얘기하고 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라는 얘기. 경매에서 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어떻다 위에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 건물에서 경매가 실시된 경우에 그 임차 건물이 매각되면 어떻다 소멸되게 된다. 틀렸죠?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위에 있으니까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배당금을 전액 변제받기 전까지는 어떻다? 이것은 그대로 존속하게 된다. 매수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해서 사인은 이런 식의 값소 US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임차권을 상가 건물의 임차인이 있다. 그리고 우선 이 사람이 대항력 우선 배정권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비용의 저당권 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게 됐을 때 자, 말소 기준 권리는 비용의 저당권이 될 테고 요 밑에 있는 권리가 모두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임차인 을의 입장에서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되기 때문에 경매가 진행됐을 때 새롭게 낙찰받은 사람이 갑을병정 이런 사람이 새로운 소유자로 등극을 하게 됐을 때 이 사람에 대해서 자, 보증금 다 반환받기 전까지는 어떻다 물건 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주장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의 내용. 그래서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란 의미가 바로 자, 말소 기준 권리보다 위에 있는 권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답은 5번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실 주제 바로 기업공인중개사가 보증보호천 월차임 100만 원으로 해서 상임법에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차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건 자 10년이죠. 자 계약갱신요건은 전체 임대차 기간 10년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자 임대인의 차임 증액 청구가 인정이 된다. 5%입니다. 자 차임이 얼마냐면 100만 원이야. 그러면 100만 원에 5%는 5만 원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리게 뽑아냈고요. 3번 임차인의 차임 연체기 200이 이를 때 해지할 수 있다 해서 3기분 차임 연체에서 300에 이르을 때 임대차 해지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에 버린다고 그랬어요. 아까 대구광역시 버린다고 그랬어요. 지역에 따라서 소액 임차인의 요건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외울 수가 없어요. 자,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건물의 전부를 전대했을 때 임대인은 갱신요구 거절할 수 있다. 오른편 되겠습니다. 그래서 갱신요구 거절 사유 세 가지만 외우시고 가야 돼요. 3기분 차임 연체라고 하는 거, 동의 없는 전대차, 고있던 중대한 과실이란 파손 등 있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계약 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계약 갱신 요구 거절과 같이 맞물려서 기억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중에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라고 하는 개념과도 같이 연계가 되죠. 이 세 가지 걸리게 되면 권리금 회수기에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의 논리구조. 물론 나중에 주요 이슈가 되는 것은 1년 6개월분, 자 1년 6개월 이상 공실로 두게 되면 그때도 권리금 회수기에 보호해주지 않더라도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답은 5번을 가지고 구성을 했던 사례. 자,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상임법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내용 설명한 것으로서
틀린 것을 고르셔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과 관련해서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좀 유치한 걸 갖고 답을 뽑아냈네요. 해서 자, 이건 이제 의미를 이해해야 되지. 자, 지금 임대차, 상가건물의 임대차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나가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임차인이 썰렁 나가버리게 되면은 대항력 우선 변조가 상실해서 경매가 진행되고 할 때 전혀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뭘 한다고요? 법원에 상가건물에 관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게 될 테고 요건 충족하면 법원에서는 상가건물의 임차권 등기를 촉탁을 하게 된다. 그래서 나중에 지금 이제 뭐가 있었지? 피배임 얘기하면서 동시이행의 항변권 인정 안 됐던 거 있었죠?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의 말소 의무하고 그 다음에 보증금의 반환 의무라고 하는 거, 보증금 반환 의무가 선이행 의무가 되게 된다. 그래서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때 임차인이 일부 돈을 지불했단 말이에요. 근데 임대인이 싸가지 없이 딱 보증금만 반환하면서 자, 뭘 얘기를 한다고요? 등기 말소를 청구했을 때 든 비용도 주시오 라고 한다는 얘기. 이게 바로 누구 때문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했으니까 임대인 때문에 돈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그 비용도 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구조에서 아주 더러웠어. 1번 지문 틀리게 뽑아냈고요. 자,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이라는 사람, 서면의 열람 등 요청할 수 없다. 당연한 얘기지. 자, 우리가 앞에 주임법 할 때 논의를 했었잖아요. 자, 확정일자 정보라고 하는 거 임대인의 동의 받아야죠. 다 확정일자 정보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거죠. 3번.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 자, 요거 나와있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 내 임차인을 대위해서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할 수 있다. 아까도 나왔던 지문이고 답이 됐던 지문이고 이게 수험생 입장에 겁나 부담스러워 보이는데 동의 있는 전차인, 적법한 전차인은 임차인을 대위해서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할 것 이렇게 보셨고요. 자, 임대차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인도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라고 해서 오른편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차임 감액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증액 청구는 5% 제한 룰을 걸리고요. 감액 청구는 다 제한 없이 감액 청구를 할 수 있다 해서 이번에 이제 역시 코로나 사태 때문에 몇 가지 이슈들이 등장을 하고 있죠. 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문제 답은요 1번 좀 밋밋한 것을 가지고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쉽지가 않아요. 이런 뒤에 그 밖에 법령이라고 나열되는 것들은 거의 복불복이에요. 해서 근데 이걸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양쪽 다 걸리잖아요. 민법 및 민사특별법에서도 상인법, 주인법이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공인중개사법 영역에서도 각 한 문제 정도씩 출제가 되니까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슈 3화 내야 될 주제. 자, 지금 보게 되면은 자, 다시 확인을 해볼까요? 이 문제도 덩치가 크네요. 그래서 자, 지금 기업 공인중개사가 선수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서울시 소재 상가 건물에 대해서 지금 보증금 5천, 월차임 100만으로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대인 값하고요, 임차인 을에게 한 설명으로 오르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차임이 얼마가 되려면 100만 원이네요. 그래서 200만 원 이르는 경우 계약 해지할 수 있다. 틀렸죠? 3기분 차임 연체 해지 계약 해지할 수 있고요. 차임 또는 보증금의 감액이 있으면 1년 내는 감액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증액 있고 나서 1년 내는 어떻다? 증액을 하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2번 틀렸고요. 자, 3번. 자, 2019년 4월 1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을에게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10월 1일 날 임대차 계약 해지된 것으로 본다. 가볼까요? 자, 2018년 1월 1일부터 10월 1일부터 1년간이니까 2019년 10월 1일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소위 1년이 다 찬 상태죠. 그래서 자, 바로 법정갱신이라고 하는 거, 법정갱신이라고 하는 거. 자, 임대인, 임차인이 아무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게 되면 어떻다? 법정갱신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자, 2019년 4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에 자, 어디 있어? 지금
을에게 갱신 거절 등의 통지를 하지 않았을 때 10월 1일 날 해지된 것으로 본다 해서 이건 좀 복잡하니까 나중에 보십시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주임법에서는 6개월하고 1개월 그 이제 법이 나중에 개정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가 있었고 상임법 보니까 6개월 전이면 4월 그 다음에 지금 1개월 전이면 8월 30일 같은데 일단 이건 유보. 자, 4번쯤은 상가 건물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을이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했다.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 보증금 5천만 원을 선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선순위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는 자, 범주 얼마냐 모르죠. 지역마다 소액 임차인이라고 해서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고요. 자, 5번 을의 임대차 등기 및 사업자 등록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자, 임대차 등기도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항력 우선 면제권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19년 1월 5일 날 갑의 상가 건물을 병에게 매도했을 때 병에 상가 건물 인도 청구돼서 을은 대항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돼 있다. 해서 지금 가볼까요? 자, 대항력 없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바뀌게 되면은 자, 소유자는 인도 청구를 할 수가 있고 이때 을은 어떻다? 대항할 수 없다. 이게 맞나요? 그래서 지금 좀 확인을 해봐요. 상당히 어렵게 나왔던 주제.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이제 이 관련한 부분 한번 간단하게 체크를 해볼까요? 여러분 자료 기준으로 자, 147페이지 가서 자, 쭉 한번 상임법 내용 정리를 해보고 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자, 지금 논의할 쟁점 자, 147페이지 쭉 한번 볼게요. 상임법 적용 배제라고 해서 일시 사용을 위한 상가 건물의 임대차 요거 상임법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게 하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업용 건물, 공업용 건물에 대해서도 상임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서 상가 건물이 아니었을 때 역시 바로 상임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액 임차인에 대해서는 세 가지 기후 등에 관한 조항은 어떻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존속기간 기본적으로 정하지 않았을 때 1년으로 보고요. 1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임차인만 1년 미만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할 거. 갱신 요구, 법정 갱신은 이슈가 안 되고요. 갱신 요구라고 하는 거 최대 10년까지 인정이 되게 된다. 그리고 갱신 요구에 따른 갱신되는 임대차,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 증감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이슈, 갱신 요구의 거절 사유. 한때 되게 유행했던 거죠. 세 가지. 3기분 차임 연체라고 하는 거. 임대 내 동의 없는 전대차라는 개념 하나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했을 때 이건 사람된 도리지 이게 갱신 요구의 거절 사유가 되게 될 것이고 또 하나 이슈가 되게 될 게 나중에 권리금 회수기에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케이스에도 그게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요. 자, 대항력 관련해서 등기 없는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 신청 등을 하게 되면은 인도받으면 그 다음 날부터 다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두 번째 이슈 존속요건이라고 해서 자, 지금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건 안 나오고 있고 그 동그라미 2번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로서 전차인이 직접 점유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대항력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아이가 계약 갱신 청구권 어떻다 대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대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봐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게 자, 대항력 효력 보증금 반환하고요.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아까 본 것처럼 다 2분의 1까지만 인정이 됐었고 다음 페이지 가서 우선 변제는 거의 이슈가 되지 않죠.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배제되는 케이스 민법 파트 계속 이슈가 되는데 세 가지는 기본 세트입니다. 3기분 차임 연체라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파손, 동의 없는 전대차 외에도 1년 6개월간 공시를 두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바로 이때는 권리금 회수기에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에 이 외 사유,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회수기를 보호해주지 않았을 때 임대차 종료한 날부터 3년 내 소멸시효거든요. 이 안에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할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건 뭐 특별히 문제가 안 될 테고 임차권 등기 이런 것이 있는데 일단 우선 변제권, 임차권 등기라고 한 것은 논리 구조가 뭐라고요? 바로
따로 자 고액 임대차에서는 어떻다 적용을 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그 정도 논의를 해봐야겠고, 자, 요거 이제 아까 3번 지문 얘기는 저도 잠시 착각을 했는데, 이거야. 자, 우리가 주임법에서는 임대인이 알아서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부전에 통지를 하지 않으면은 묵시의 갱신이 있는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1개월 전까지 갱신 거부전에 통지를 하지 않게는 묵시의 갱신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게 될 테고, 여기 이제 상임법에서는요, 임차인의 갱신 요구에 대해서 임대인이 아무 얘기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떻다? 묵시의 갱신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틀리게 구성이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주임법이랑 착각을 유도했던 사례가 되겠고요. 그래서 답은 5번. 대단히 어려웠던 문제, 30회 때 문제에서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요. 자, 서울시 소재 X 상가 건물에서 보증금 월차임 5,500만 원 해서 이게 고액 임대차. 자, 이 문제 못 풉니다, 사실. 자, 서울시 지금 이제 9억이거든요. 서울시 9억인데 매년 이게 액수가 바뀌어요. 자, 고액 임차인 서울시 기준으로 얼마? 9억 환산 보증금이 9억이 되게 되면 이게 뭐가 된다? 고액 임차인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올해 초에만 하더라도 6억 1천만 원인가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 또 법이 바뀌어서 서울시가 9억이 고액 임차인.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어갈 때는 그냥 자, 키워드는 뭐냐면 고액 임차인 금액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게 언제 법이 개정이 된 걸 추적하고 이런 게 아니야. 대충 봐서 아, 겁나 비싸다. 그럼 뭐가 된다? 고액 임차인. 고액 임차인은 기, 우 등은 어떻다? 적용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다 어떻다? 적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자,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을 때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이런 거 없어. 고액 임차인에는 뭐다? 임대차 기간에 관한 조항은 적용을 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갑으로부터 X 건물을 양수한 비용은 갑의 주의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해서 요건 대항력에 관한 부분, 내용 볼 거 없어. 대항력에 관한 조항은 고액 임대차에서도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된다. 세 번째, 을의 차임 연착이 이익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해지할 수 있는 건 3기가 돼야 되죠. 일단은 3기가 돼야 될 거. 그래서 틀리게 구성이 됐고요. 네 번째, 자, 사업자 등록 신청 후 저당권을 취득한 정보다 경매 절차에서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미 틀렸다는 거야. 우선 변제권은 고액 임차인에 대해서는 어떻다? 적용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고액 임대차가 나오게 되면 이거 1분 안에 풀어야 되거든요. 해서 의미가 없다고. 금액 겁나 비싸다. 그러면 이제 임대차 기간 관련한 조항은 애초에 어떻다? 적용을 하지 않는다. 우선 변제권도 어떻다? 적용을 하지 않는다. 상가건물 이임차권 등기에 관한 조항도 어떻다? 적용을 하지 않는다. 이게 기본 세팅이 되셔야 돼. 기본 세팅이 되셔야 돼. 겁나 어려워. 겁나 어려운 거 해봤자 안 돼. 해서 기우등. 그리고 자, 작은 테크닉으로서 자, 3기본 차임 연체했을 때 해지라고 하는 거에서 자, 그래서 지금 틀린 것을 기억,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지? 자, 디귿, 그 다음에 리을 해서 세 가지가 틀린 편. 요렇게 구성을 하게 된다 해서 요 정도가 상임법도 아주 어려워서 현실적으로 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임법 내용도 우리 아까 간단하게 쭉 정리를 해드리긴 했지만은 이게 이제 반반밖에 안 돼, 확률상. 너무 난이도가 높아. 그래서 그냥 우리가 민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공부한 영역이 되겠다 해서 자, 여기까지 가시고요. 잠시 끊었다 갑니다.